안녕하세요. 한준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빅매치들이 있었는데요.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우승권의 판도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최근 공식전 10연속 무패를 달리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널의 선두질주를 저지할 수 있을까 큰 관심이 모였는데요. 아스널이 맨유까지 압도하면서 우승팀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자격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널이 3대2로 승리했지만 경기 내용은 아스널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센 벵거 감독의 대기력을 뛰어넘은 역대급 아스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이 맨유에 3대2로 승리하면서 승점 50점에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19경기, 즉 반환점을 도는 경기였습니다. 총 20개 팀이 홈앤드 어웨이로 38경기를 치르게 되니까 아스널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데 16승 2무 1패의 엄청난 성적으로 승점 50점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르센 벵거 감독 시절 무패 우승을 했을 때도 사실 무승부 기록이 많았잖아요. 전반기 기록이 13승 6무, 승점 45점이었고 이게 아스널의 구단 역대 전반기 최고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2001-2002 시즌에 10승 6무 3패로 승점 36점, 또 벵거 감독이 부임했던 1997-98 시즌에 9승 6무 4패, 또 승점 33점 기록을 했던 바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전반기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시즌 과연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결과가 올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승점 50점 돌파는 아스날 구단 역대 최고 전반기 승점인 것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5번밖에 없는 승점 50점 돌파 기록인데요. 역대 최고 전반기 승점은 2017-18 시즌 맨체스터 시티가 55점 얻은 것이었고 또 2019-2020 시즌에 리버풀도 55점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2005-2006 시즌에 첼시가 52점, 2018-19 시즌에 리버풀이 51점 등을 기록했고 시즌 막판에 우승 혹은 준우승의 성적을 냈던 바가 있으니까 현재 아스날의 기세라면 역시 우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영국과 유럽 현지에서는 은케티아가 2골을 넣었는데 은케티아 등번호가 앙리의 뒤를 이어받은 14번이잖아요. 그리고 벵거 감독이 선수로서 지도했고 또 벵거 감독의 벵거볼을 잘 이어받았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아르테타 감독이 워낙 좋은 그 경기력을 만들어내고 활약을 하니까 자칫 잘못 보면 흐릿하게 보면 이게 앙리와 벵거의 재림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승리가 또 하나 의미가 있던 것이 아스널이 올 시즌 리그에서 딱 한 번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패배를 당한 대상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어요. 그렇게 전반기에 연기된 경기들이 꽤 있어서 반환점을 돌았다고 말씀드렸지만 맨체스터 시티를 아직 상대해보지 못한 아스널이거든요. 다만 맨유와 2번의 경기를 치른 상황인데 맨유와의 전반기 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3대1로 졌습니다. 그 전까지 5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이 맨유전 패배로 잠깐 주춤했어요. 물론 맨유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유지하고는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브렌트포드에게 이겼지만 또 맨시티가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자리를 잠깐 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 승리에 리버풀전까지 승리하고 리즈전 승리가 이어지면서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고 또 맨유전 패배 이후 다시 13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또 꾸준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스널인데 아무래도 맨유와의 경기에 패배했던 게 좀 타격이 컸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좀 벼르고 있었고 또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브라이튼, 뉴캐슬, 토트넘, 맨유라는 만만치 않은 팀 물론 토트넘이 올 시즌 부진하긴 하지만 북런던 더비라는 특성상 게다가 아스날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토트넘 원정에서 패배해왔고 이기지 못해왔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있었고 여기에 기세가 좋은 아스널을 만나기 전까지 10연속 무패 게다가 맨시티와 비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9연승을 달리고 있던 맨유를 상대하는 상황은 조금은 이제 이 기세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 0대0으로 비길 때도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따르기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부카요 사카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맨유가 우리를 이긴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의지가 그대로 경기장에 드러났던 선수들의 강력한 정신력과 열망이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널이 말씀드린 대로 승점 50점에 가장 먼저 도달하면서 선두 자리를 지켰는데요. 같은 날 맨체스터 시티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홀란 선수의 헤트트릭으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승점 차이가 이제 아스널과 5점 차로 좁혀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스널이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물론 맨시티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그 맞대결 경기에서 맨시티가 이길 경우 승점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여전히 아스널이 우승에 굉장히 근접한 상황이고
뉴캐슬과 맨유는 아스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우승권까지 가긴 좀 쉽지 않다. 우승 경쟁까지 치고 올라가고 싶었겠지만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게 됐죠. 특히 아스날은 맨유보다 한 경기를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점 차이를 11점으로 벌렸으니 솔직히 이제 뉴캐슬과 맨유는 우승 경쟁보다는 4위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안정적으로 사수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 상세한 그 데이터와 또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는 538는 이날 경기 직후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을 무려 63%까지 끌어올리면서 대부분의 이제 시간 동안 맨시티가 조금 2위를 유지하면서도 우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었고 타이틀 방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이 34%, 지난 5년간을 돌아보더라도 역대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아스널의 우승을 기대하는 전망들이 커졌고 맨유와 뉴캐슬의 우승 가능성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스널의 우승이 확실시되고 맨시티가 유일한 다크호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스코어는 3대2였지만 볼 점유율에서 아스널이 58%로 주도했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을 보시면 2.93골 대 0.33골이에요. 이 기대 득점은 어떤 매체가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옵타의 또 기대 득점을 보면 아스널이 3골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즉 실제 기록한 3골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슈팅 숫자를 보더라도 25대 6. 아스널이 거의 압도적으로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맨유는 빅찬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득점도 개인의 능력을 통해 나왔고 조금은 희박한 기회를 살린 것이고 아스널은 빅찬스만 3개를 만들었고 그중에 하나를 놓쳤으니까 실제로는 4, 5골을 넣을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아스널이 82%, 더 많은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했고 파울 숫자는 아스널이 8개, 맨유가 9개. 맨유가 조금 더 파울을 좀 범하면서 거친 플레이를 했고 오프사이드 맨유가 4개 걸리면서 또 아스널은 맨유의 역습을 효과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전략적으로 막아냈고 코너킥 숫자도 아스널이 12개로 훨씬 더 많은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었고 또 아스널이 25개 슈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20개가 박스 안에서 나왔으니까 아스널의 패스 플레이와 빌드업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아스널이 또 하나의 진기록을 만들었는데요. 경기 전역에 걸쳐서 아스널 선수들의 플레이가 대단했는데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 맨유의 박스 안에서만 무려 63회의 볼 터치를 기록하면서 상대팀의 박스 안 최다 터치 기록을 올 시즌 무려 맨유를 상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맨유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이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슈팅 25개의 기록을 보면은 중거리 슈팅을 난사한 게 아니라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시도한 슈팅이 이렇게나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옵타에서 집계하기로는 기대 득점값이 3.2골, 3골을 만들 만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날 양팀의 선발 포진도 및 폰모 통계매체 기준 평점을 보면요. 일단 아스날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가브리엘 제주스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출전한 은케티아가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사실 제주스만큼 연계 능력을 보이진 못했지만 풍부한 압박 능력에다가 많은 활동량에다가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날 2골을 기록하면서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좌우 윙어로는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투입이 됐는데 마르티넬리가 교체 아웃되면서 들어온 트로사르 선수가 계약하고 이틀 만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놀라운 활약을 펼쳤죠. 강한 교체 투입 임팩트로 결승골에 공헌을 했고 미드필드 라인은 자카, 파티, 웨데고르 이 주전 라인업이 그대로 출전을 했고 포백 라인 진첸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살리바, 벤 화이트의 역시 주전 라인 램스데일 골키퍼까지 제주스가 빠진 것 외에는 최정의 전력으로 나섰는데 특히 진첸코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역할도 해주고 측면으로 벌려서 또 풀백 역할도 해주고 자카와 크로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변화된 전술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아르테타 감독이 얼마나 이제 상대 지역에서 현란한 축구와 스위칭 플레이를 보여주는지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준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이 카세미르 선수가 경고 5회 누적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에릭센과 맥토미니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나섰는데 역시 맥토미니가 카세미르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마시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임대 영입한 베호르스트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는데 이날 경기 침묵하면서 스트라이커 자원에 조금 더 확실한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좌우 측면에 레시포드와 만토니 그리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뛰었는데 레시포드 선수가 그래도 이날 경기 최근에 좋은 흐름들 골 감각을 이어가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포백 라인은 루크쇼와 완비사카가 좌우 풀백, 센터백 라인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 골문 데헤아가 지켰는데요. 아스날의 전력이 좀 더 탄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내용을 아스날이 주도했지만 전반 17분 벼락같은 슈팅으로 맨유가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앙지역에서 수비 한 명을 벗겨낸 레시포드의 돌파가 좋았고, 돌파 이후 벼락같이 빠른 타이밍에 때리는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와 포스트 사이의 그 예리한 구석을 찌르면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 득점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값이 0.05골, 그러니까 득점 가능성이 5%에 불과했던 확실치 않은 기회에 맨유가 레시포드의 개인 폼을 통해서 골을 넣은 것인데, 레시포드의 지금 개인 폼이 얼마나 좋냐면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모든 대회에서 9골을 몰아쳤습니다. 이 9골 기록은 월드컵 이후 열린 유럽 5대 리그 경기 중에 단일 선수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것이니까, 레시포드가 월드컵에서도 3골을 넣었는데 그 이후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테나 감독이 레시포드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 골 장면도 그렇고 최근에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 때리고 골을 넣는 모습은 흡사 전성기의 맨유 시절에 호날두를 보는 듯 했거든요. 레시포드가 실제로 호날두를 보면서 자랐고, 호날두와 함께 그래도 있을 때 뭔가 배웠다고 하면서, 호날두가 맨유와 좀 아쉽게 결별하긴 했지만 레시포드에게 좀 좋은 영감을 준 것 정도는 뭔가 남겼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제골 이후 아스날이 빠르게 동점골을 넣었어요. 지금 자카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패스 올리면서 은케티아가 반대편에서 헤더 득점을 한 장면인데,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미드필드 지역에서 진첸코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고 연계 플레이 3자 패스를 통해서 자카가 순간적으로 진첸코가 있어야 하는 레프트백 자리로 이동하면서 크로스를 올리면서 상대를 현혹시켰거든요. 또 은케티아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도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동점골을 넣고 나서 후반전이 시작됐고, 53분 후반 초반에 이번에는 레시포드에 응수했던 사카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사카가 수비 한 명 벗기면서 시도한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레시포드의 슈팅의 확률이 5%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카의 이 슈팅은 0.02골, 그러니까 2%밖에 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골이었기 때문에 장군멍군했다. 그리고 이 장면 외에 이미 아스널은 훨씬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카 선수는 전반기 패배했던 맨유와의 경기도 득점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득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맨유를 상대로 한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아스널 선수 중에 이렇게 맨유에 강했던 선수가 역사적으로 2명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스웨덴 윙어 프레디 융베리가 맨유전 3연속골을 넣은 바가 있고, 또 킹 앙리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시에리 앙리가 3골을 넣은 이후 정말 오랫동안 맨유를 상대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아스날 선수가 없었는데, 사카가 왜 본인이 아스날의 차세대 에이스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을 남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추격전과 저력도 대단했는데요. 실점 후 59분 곧바로였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램스데일 골키퍼가 조금 펀칭 미스를 하면서 흐른 공을 단신의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헤더 슈팅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맨유의 약점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이고 공중볼 장악 능력이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수비적으로 압박도 좋고 잘 뛰어가고 커버도 좋고 빌드업도 좋지만 유일한 단점이 이제 공중전과 헤더라고 꼽혔는데, 이 선수가 헤더 능력 자체가 없는 선수는 아니에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데, 좋은 위치 선정과 좋은 타이밍의 헤더를 통해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경기가 뜨거워진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70분 역전골을 넣었던 상황에서 사카가 또 한 번 비슷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또 한 번 커트인에 이은 왼발 슈팅을 때려봤는데, 이번에는 이 슈팅이 골포스트를 강타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1진1퇴의 공방전, 특히 아스날이 좀 밀어치는, 홈에서 몰아치는 경기를 하는 가운데 아르테타 감독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를 빼고 레안드로 트로사르를 딱 교체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 투입이 바로 효과를 봤는데요. 정규 시간 종료 직전, 추가 시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트로사르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 3명을 본인 쪽으로 몰아넣었고, 그러면서 왼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한 진첸코가 프리 상태가 됐어요. 트로사르의 스루 패스를 받은 진첸코가 여기서 컷백으로 중앙으로 공을 밀어줬는데, 외대고르가 침투하면서 이 공을 슈팅하려고 했던 순간 프레드가 막으려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공이 튀어 올랐을 때 문전 우측에 좋은 위치에 도사리고 있던 은케티아가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툭 밀어넣으면서 골이 됐는데, 진첸코가 크로스패스를 하는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느냐, 이런 좀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VAR이 실시됐는데, VAR을 통해서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 이 재차 이어진 장면들, 외대골의 침투, 프레드의 커버, 이런 상태에서도 프레드를 맞고 공이 튀어 올라왔던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은케티아도 수비보다 앞서 있지 않았던 것,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 골이 인정됐고, 추가 시간 아스널이 잘 보내면서 3대2 승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날 은케티아 선수가 2골을 넣었는데 등번호 14번을 받은 그 자격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동점골이 나왔을 때의 기록인데, 실제로는 2골을 넣었잖아요.
사실 제주스가 오면서 출전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었던 은케티아인데 최근 선발 출전한 26경기에서 무려 19골을 기록을 했고요. 또 홈경기 기준으로 보자면 선발 출전 13경기에서 13골을 넣고 있으니까 이 선수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주면 골을 넣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맨유를 상대로 90분의 결승골을 넣은 아스날 선수가 무려 16년 만에 나온 것인데 흥미롭게도 그 직전의 주인공이 2007년 1월달 티에리 앙리가 기록했던 그 골인데 티에리 앙리의 14번 말씀드린 대로 은케티가 올 시즌에 이어받았고 그 자격을 증명한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아스날이 정말 기분 좋은 승리 그리고 올 시즌 우승에 대한 희망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진첸코가 맨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험하고 온 선수잖아요. 시즌 초반에도 우승을 나를 얘기했을 때 다들 믿지 않았지만 이제 모두가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맨시티에서 쫓겨나온 게 아니라 아스널을 이끌고 아스널을 맨시티보다 강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진첸코가 보여주고 있고 또 부상에서 빠진 제주스도 이날 경기 밖에서 지켜보면서 또 함께 들어와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이 이제 마침내 맨시티를 만나게 되는데요. 연달아 경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1월 28일 토요일 새벽 5시에 FA컵 4라운드 맨시티와 원정 경기 치르고요. 2월 4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는 강등 위기에 처한 에버튼과 리그 경기 치릅니다. 2월 12일 브렌트포드와 런던 더비에 이어서 2월 16일 새벽 4시 30분에 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첫 번째 대결이 펼쳐지고요. 이 경기까지 아스널이 이긴다면 확실하게 우승을 조기 예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맨시티와의 경기, 리그 맞대결의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또 FA컵 우승도 아스널도 맨시티 모두 노리고 있죠. 이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두 팀의 맞대결도 한준TV에서 상세한 분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